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기원팀의 차유민, 신지연입니다. 우선 저희의 팀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팀명은 저희가 나중에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동덕인으로 귀환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동덕여대 국문과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졸업을 앞둔 지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를 기획해주신 교수님과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격적으로 책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책은 최은형 작가의 밝은 밤이란 소설인데요. 지연 씨는 혹시 이전에 최은형 작가의 소설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네,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을 2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은 첫 키어 소설이었기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기본적으로 작가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섬세하면서도 강하게 끌어안는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밝은 밤이라는 책은 이런 최은형 작가의 첫 장편소설인데요. 저는 단편소설보단 장편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기대를 하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편을 주로 쓰던 작가들이 첫 장편을 발간하면은 꼭 읽어보는 편이라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고, 책을 다 읽어보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료화면과 함께 책의 줄거리, 인간의 밤, 그들의 밤, 밝은 밤 순서대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밤은 강원도 바닷가의 소도시 희령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밤은 작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로 이어지는 4대의 삶을 비추며 자연스럽게 100년의 시간을 관통합니다. 4대에 걸친 이야기는 이혼을 하고 희령으로 발령난 30대 지연이 인연을 끊고 살던 할머니 영옥과 만나면서 시작되는데요. 할머니 영옥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지연은 증조모 삼촌과 그의 이웃 세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또한 배경이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희령, 삼천, 세비, 개성, 대구, 서울을 넘나들며 진행되고, 증조 할머니를 닮은 지연은 영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 엄마의 상처, 할머니의 상처, 증조 할머니의 상처를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증조모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나에게서 출발해 증조모로 향하며 쓰이는 이야기가 서로를 넘나들며 서서히 그 광경을 메워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밝은 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아득하게 느꼈던 두려움을 문장화합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들에 대한 작가의 문장은 단정하고 섬세한 말투로 공감이라는 위로를 건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을 인간의 결말, 삶의 유한성이라는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으로 남겨지는 몫을 동반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아직 죽음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비하면 함께 할 수 있던 몇 년의 시간은 참으로 길고 간절한 시간이라는 말엔 아득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깝다는 말에 우리가 서로 동무가 되었다면 충분하다며 어딘가 찝찝하던 내면의 우울에 대해 또 다른 의연한 위로를 건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무슨 수를 써도 잡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아깝게만 여긴다면 그것은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비 아주머니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일상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그저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나이, 그보다 훨씬 짧은 지구의 나이, 그러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내려진 숙명과 같은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민 씨의 말을 듣다 보니 인간이란 시대 위에 얹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궤도를 같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삼천과 세비의 관계, 영옥과 명숙 할머니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얽힌 연결고리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삼천은 백정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돌을 맞고 짓궂은 장난의 피해자가 되어야 했고 어디를 가도 없는 사람 취급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세비 덕분이었습니다.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준 남편은 정작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고 본인의 허영심에 의한 선택으로 평생 삼천을 억압하며 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 번의 도움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취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의 삼촌에게 세비 아주머니와 세비 아저씨는 숨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며 삼촌과 세비는 서로 더욱 애틋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대구에서 영옥과 명숙 할머니에게도 찾아옵니다. 저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이 둘의 관계에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전쟁통, 피난, 비, 초경이라는 단어 사이에 등장한 명숙 할머니가 독자인 저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 속에 명숙 할머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온기로 영옥과 삼촌을 지켜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싹을 틔운다는 말은 성애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우정과 연민, 안쓰러움이 뒤섞인 애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보았던 부분 중 하나가 명숙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기다린 영옥의 편지가 영옥의 열등감 때문에 전달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희자는 영옥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부터 희자는 영옥을 원망했음을 모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독자들은 영옥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평생을 지고 갈 못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챕터인데요. 저희는 어쩌다가 이 책에 밝은 밤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옛날 여성들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겪은 패배감은 종국에는 체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르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소리로 바꾸지 못하였고 자신이 참으면 일이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딸의 시선에서는 엄마가 딸에게 유전처럼 물려주고 싶어하는 가치처럼 보이게 합니다. 네, 저희 세대에는 이런 집과 이렇지 않은 집이 반반 정도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의 엄마들 세대는 정말 할머니께 이런 것을 들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사회적 정상에 틀인 남자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견디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할머니들도 한때 그들이 거부했던 가치임에도 세상이 거대한 인격체가 되어 목을 졸랐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람피운 지연의 남편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지연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밝은 밤을 읽고서는 종교, 사회, 역사 문제를 경험한 여성 인물을 통해 식민지와 전쟁, 경제빈곤의 상황에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던 조선인의 지위, 특히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란 물리적 시간 차이를 두고도 만날 수 있는 공감의 깊이는 이후 100년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할머니가 될 수도, 지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만 변했을 뿐 여성들은 계속해서 참아야 했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밝은 밤은 그들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밝은 밤은 장소와 시간의 불일치를 불러일으키는 만남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합니다. 이 만남은 죽은 언니와도 나 자신과도 한 시대와도 가능합니다. 여성이 혼자 행동을 할 수 없던 시기, 여성의 무지가 칭찬거리가 되던 시기,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시기는 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바다와도 같아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동시에 계속해서 과거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도의 포말처럼 마찰하여 부수어지고 그 순간의 찰나에 재탄생합니다. 마찰의 순간 번쩍이는 빛을 포착해낸 것이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빛 속에서 방향을 모를 비난을 듣던 엄마는 딸의 눈물과 사과 한마디에도 쉽게 딸을 용서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방에서 여름철 일어나는 백야처럼 밤이 밝아지고 그 온도가 우리의 온도가 될 수 있다는 100년에 걸친 증언을 엿들은 기분입니다. 농담을 던지지만 몸은 무서워 바들바들 떤던 세비 아주머니의 발걸음과 딸에게 이곳에서 멀리 떠나가라는 세비 아주머니의 말은 결국 희자를 전통적 여성의 틀을 깨고 한국을 빛낸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삼촌과 세비는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지명으로 기억되지만 이들이 결국 밝은 밤인 근원적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연씨, 이렇게 함께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책의 의미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저희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학우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카페에서 읽으면서 좀 눈물을 참으면서 읽기도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내가 요즘 좀 버석버석한 것 같아서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문장이 필요하신 분들, 평소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 잘 맞으셨던 분들, 역사가 곁들어진 여성서사가 읽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봉독기안의 신지연, 차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